인사이트 잉글리시 시크릿 클래스 7강 선택지 시크릿. 7강에서는 선택지 영역의 이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각 문항 밑에 있는 그 5가지 옵션을 말해요. 근데 그 옵션에는 어느 정도의 특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7강에서는 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지의 어떤 내용적 구성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5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 주로 5가지는 그 아래와 같은 어떤 구성의 유형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정답이라면 두 번째는 정답의 논리가 정반대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다음은 정답지의 키워드와 지문의 어휘를 뽑아 구성하는데 대략적 해석할 때 혼동을 많이 유발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3등급 미칠 경우 그 어휘력이나 구문 분석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석이 디테일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에 등장했던 키워드들이나 봤던 단어들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정답과 전혀 무관한 내용. 그렇죠. 완전히 내용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끔은 위에서 언급했던 키워드 한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5번째는 정답과 유서 키워드가 있으나 너무 폭이 넓거나 세부적인 내용. 너무 폭이 넓거나 세부적인 내용. 특히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 그 선택지를 볼 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혼동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을 해석하다가 위에서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수능에서 대입하게 등장하는 주제나 제목이나 혹은 뭐 주장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디테일을 묻는 게 아니라 데이를 묻고 있어요. 큰 주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을 선택지로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도록 하세요. 다음, 선택지의 정답 유형. 선택지의 정답 유형은 사실은 지문의 특성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능 지문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실의 객관적 기술들을 많이 하고 혹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기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것을 알려주거나 혹은 부정적 현실을 많이 알려주곤 하죠. 근데 선택지에 있어서 정답 유형은 그 객관적 사실을 잘 요약한 거 혹은 부정적 현실을 잘 요약한 거 그런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하겠죠. 근데 세 번째, 부정적 현실에 대한 기술 후에 대안을 요구하는 이 세 번째 선택지의 정답 유형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를 해주고 나서 밑에 그 사실 그대로 요약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들이 선택지의 정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지문의 내용이 부정적인 문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했을 때 정답은 그에 대한 해결책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영역에 의해서 다음은 선택지 매트릭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매트릭스란 말은 좀 생소할 거예요. 자, 매트릭스는 밑에 있는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공통 키워드 개수라는 것이 나오고 1번, 2번, 3번이 있고 선택지에 등장하는 개수가 2개일 때 가장 높다. 3개. 또 겹치는 순서 이렇게 쓰여 있죠.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선택지에서 적용해 보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B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저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 예시에서 보시면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디언스라는 것이 하나의 공통 키워드 어디언스가 3번과 4번에서 2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5가지 선택 옵션 중에서 어디언스라는 단어 하나가 3번과 4번에서 2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될 확률은 3번과 4번이 가장 높아요. 사실 그 둘 중에 하나에서 정답이 등장했고요. 자, 그러면 B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는 1번까지 5번 중에서
진즈, 진스, 4번에 진스. 자, 1번에 진, 2번에 진스, 4번에 진이 등장했죠. 그러면 정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 사실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것들이 선택지와 정답과의 어떤 관련성을 나타내 주는가에 대해 좀 아실 거예요. 그럼 매트릭스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라고 생각되시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서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한 예시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선택지 적용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러한 선택지 기준이 적용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 수능 1등급 비율이 약 7% 정도. 실제 수능 1등급 비율은 그 10여 년 이상 동안 약 한 7, 8% 정도를 유지해 왔어요. 그 시험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경우, 특히 6월, 9월 수능의 경우 위와 같은 선택지 매트릭스의 특성이 잘 적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고3 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그 교육청에서 출제한 학력평가랑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평가가 있는데,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약 난이도가 7, 8% 전후일 때 이런 선택지 매트릭스의 규칙성이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입파악은 7문항 중에서 한두 문제 예외 가능성이 있고, 빈칸은 지문 4문제 중에서 31번을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31번을 예외를 두냐면 31번은 그 선택지 어휘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일반화시켜서 대입파가 빈칸 총 11문제 중에서 3, 4문제의 예외 가능성을 두고 실질적으로 선택지 매트릭스는 아마 한 70에서 한 80% 정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주제문 단서와 선택지 매트리스를 잘 활용하시면 정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 인사이트 시크릿 클래스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트릭스 사용의 어떤 더 많은 예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유형과 규칙성으로 나와 있는데, 자, 3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 투투형이라고 써 있는데, 투투형은 뭐냐면 2가지 키워드가 등장하죠. 공통 키워드 매너스와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있죠. 투투니까 2가지 공통 키워드가 2번씩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네, 1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복잡한 여러 개의 공통 키워드가 사용될 때는 최대한으로 겹치는 것부터 정답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1, 3형이라고 써있죠? 1번에 모럴이 있고 3번에 모럴이 있고 5번에 모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상 정답이 될 확률이 있는 거는 1번과 3번, 5번 중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다음 3번 예시에 보면 2, 3, 4형이라는 게 있는데, 2, 3, 4형에서는 1번에 스포츠, 그리고 2번에 스포츠, 3번에 스포츠, 4번에 스포츠가 있죠. 그죠? 다음 1번에 racial and ethnic이 있고, 2번에 racial and ethnic이 있고, 3번에 racial and ethnic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1번과 2번, 3번이 공통 키워드들이 2번씩 겹쳤죠? 네, 1번, 2번, 3번에서 정답이 될 확률이 높고 그 중에 바로 정답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공통 키워드들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정답률을 높이는데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2번에서 잠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진과 여기 진이 또 겹치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많이 겹친 게 몇 번이죠? 5번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마 5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았을 거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답이 5번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복잡한 형태의 공통 키워드들이 등장했을 때는 결국은
가장 많이 겹치는 공통 키워드들을 많이 가진 선택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서 잘 활용하시면은 앞서 공부했었던 그 주제문 단서와 결합하셔서 선택지의 특성과 주제문 단서와 결합하셔서 정답률을 높이는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7강까지 개념적인 설명들을 마쳤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실전 문제 104 교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